최종 의견 356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은 정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그리고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웰컴 투 최종 의견입니다. 네, 다시.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셨다고? 됐다니까요. 언제 금방 기억했다고? 됐다고 지금 방금까지 하와이는 시차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 얘기했는데 왜 쉬워요? 전혀 안 들으시고 앞토크를 못 들었네. 방송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몇 시간 차이 나는데 시차가? 제가 시차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와이에서 아침 비행기를 샀거든요. 돌아오는 비행기를. 근데 내리니까 여기 오후 5시여서 몇 시간만 참으면 그냥 자면 되는.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시차더라고요. 그거 왜 금방 회복이 돼요? 오후 5시랑 아침에 아예 막 뒤바뀌거나 이런 시차가 아니고 몇 아침에 시간 차이니까 이게 아침에 출발했는데 또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러면은 약간 그렇겠지만 적당히 와서 이제 저녁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시차란 건 그 하와이 기분과 지금 다시 돌아와서 뭔가 또 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런 느낌의 그런 마음의 시차. 네네. 감정적 마음의 시차. 그 호놀루루만의 어떤 그런 느낌. 르르 강가루. 가장 좋은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꼽아주세요. 아, 이게 너무 좋았다. 요즘에 하와이가 네. 자연 보호 이런 걸 되게 해가지고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해변들이 있어요. 하나오마 베이라고. 하나오베이 제일 유명하다 하던데. 근데 엄청 깨끗하게. 시간당 35 슬롯이에요. 35명밖에 못 들어가요. 시간당. 그 유튜브는 어떻게 들어갔지? 그래서 아침에 나 봤거든 그거. 그 시간당 그래서 그걸 네. 예약을 해야 돼. 아침 7시에 이틀 전 거를 예약을 해야 돼가지고 치열하네. 매일 시도를 하다가 제가 시도를 했는데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갔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럼 1시간 있다 나와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이틀 전 거를.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진 않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줄 거예요?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이 바다 밑에가 다 색깔. 산호초예요. 난 제일 궁금한 게 선재 아나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가서 한다 그랬는데 스노클링도 안 했어요? 고기 그 네, 바다에서? 네. 그럼 뭐 물고기 했어요? 진짜 많은데 그 밑에 그냥 근데 들어가면 스노클링 뭐 너무 한 무서워. 200마리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실박 친구는 동안. 같이 간 친구는 보고 친구는 스쿠버 다이빙하고 걔는 제대로 하시네요.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자격증이 스노클링이 아니고 저는 스쿠버 심지어 다이빙 하고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걔가 스쿠버 다이빙 하고 왔더라고 새벽에. 새벽에도 해요? 그게 일찍 나가서 다 같이 모여서 둘이 안 싸웠어요? 네. 왜 안 하냐고 뭘 할 것 같은데. 우리 각자 스노클링이라도 각자 즐기는 각자 스타일이구나. 자고 그래요? 일어나서 한 12시 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푹 주무신 거 뭐 아닌가? 제가 자고 있으면 혼자 알아서 밥 먹고 오고 걔가 자면 나도 혼자 알아서 밥 먹고 되게 좋은 휴가 메이트다. 네. 근데 자다가 밥 먹는 거는 한섭이 서울에서 전용.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지향하는. 강북구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강북 쪽이 좋아요. 자다 일어나는 거. 제 사는 곳. 네. 마카다미아 선물도 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아유,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카다미아. 저희 액센트가 어디 방송- 있나요? 마카다미아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희 방송은 안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난주 방송은. 아, 네. 네. 뭐 휴가니까. 욕을 좀 할까 그랬어요. 네? 지금. 없을 때요?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을 안 못했네. 들어다니까요. 우리 저번 주에 뭐 했죠? 저번 변호사 권경일 변호사님 네. 얘기했는데 권경일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님이 아마 공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화를 내지 않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오늘도 화낼 거야, 근데. 근데 그거보단 덜 화날 것 같아. 그거는 오히려? 정말 조금 네. 이상하게 화가 날 것 그러니까 뭐 같아요. 결과의 중함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네네. 화나는 포인트가 더 클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저도 네. 그래요 오히려. 네. 아무튼 다시 오셔서 건강히 돌아오셔서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없는 동안 우리 수민 PD가 맞아요. 방송 데뷔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들어보니 너무 학생 같다며 음. 아침에 되게 아쉬워했어요. 지금 학생 같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이잖아. 그래서 저는 학생 같이 안 너무 들리죠. 부러웠는데. 혹시나 네. 해서 네? 학생 같이 안 들리죠? 네. 네. 그게 그냥 쪼다갔나요? 아니. 선생님이시죠, 선생. 난 선생이고 임 PD는 학생이야. 아, 스승. 근데 저 표정을 어떻게 같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너무 저걸 좀 카메라로 잡읍시다. 저 썸네일에 조 변호사 볼까요? 좀 네. 표정이 저거 이모티콘을 써도 돼요. 한 20개 모으면 팔아도 돼요. 네. 뿌듯해하신다. 네. 조변의 하루 이런 식으로. 네. 조변님의 댓글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이 팟빵의 하얼빈의 장첸님이십니다. 최초 뉴스에 들었던 게 첫 변론 때 법원 앞에까지 갔다가 쓰러져서 못 갔다는 거, CCTV 써도 못 볼 것 같고 1심 때 입증이 부족했다, 제대로 못 제출했을 것 같은,
그리고 잠적 이후 어제 유족 측 의견 보면 손 내민 적 없다라고 하니 누가 유족이 헤아렸다고 얘기를 한 건지, 진짜 정변님 말대로 뭐가 진짜고 뭐가 진짜가 아닌지 차라리 모두 시인했다면 이 생각까지 들 정도니 오죽하면 과거 변호했던 이야기도 나오는데 점점점. 근데 시인할 사람이었다면 이런 실수도 보통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역시 또 날카로운 그렇지 한마디 않나요? 처음부터 또 날카로우신 주셨습니다. 네. 이런 멘트 아쉬웠습니다. 네. 네. 예, 또 장채님이 적어주셨어요. 변협에서 사회 정치 활동을 겸하는 변호사들이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 강화도 얘기했는데 제명이랑 교육 강화로 끝날 건 아닌 것 같네요. 변호사라는 게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요. 갑도 아니고 을병정 일을 하는 제 스스로 돌이켜봐도 본인 직무에 변호사이면 더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대단한 직무일 텐데 이번 사태가 왜 모든 언론이 날뛰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듯. 네. 네. 강하게 다뤄주셨습니다. 날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입장 표명 없었죠? 제가 뉴스 추적을 안 해가지고. 권 강경화 변호사. 변호사가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계속 자기가 다른데 취업해서 갚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네. 한 건 보았습니다. 네, 장채님이 급하게 또 하나 다뤄주셨네요. 어제 교육청문회 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위해 최선의 결정했다의 이 변호사분도 어찌 보면 양쪽 노력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워딩을 다시 보면 변호사인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해서 더 노력한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변호의 직무를 너무 열심히 한 건 아닌지 올바른 변호사분들의 피해를 주는 것 같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권 변호사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교육 그 다른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가 있었는데 아, 네네. 거기에 나왔던 변호사. 아, 정순신 얘기군요, 이건 또.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뱃살마왕님이십니다. 1심 때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도 원래 증거가 별로 없었던 게 아니라 의뢰인이 증거를 다 넘겨줬는데 이걸 불성실하게 취합해서 제대로 내질 않아서 그런 게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첫 변론 때 법원 앞까지 갔다가 쓰러져서 못 갔다는 것도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의심의 동안이 의심의 영역으로 믿음을 잃은 거죠. 믿음을 분이. 네. 다음은 히로다님이십니다. 그 쿠팡을 봐야만 결론을 알려주는 방식의 궁금증 유발 방식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궁금한 것 못 참는 성격이지만 그런 방식이 더 화가 나서 다 몰라버리고 말았네요. 쿠팡 열심히 사용 중인데 쿠팡마저 싫어지더라는. 쿠팡은 그런 광고에 돈 안 썼으면 좋겠네요.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은 어떻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집중 탐구가 아니었는데 제가 농담한 건데. 네. 아니 근데 저는 들어가서 보거든요. 쿠팡 갔다 와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쿠팡 갔다가 다시 뒤로 해서 가야 되는데 뒤를 너무 많이 누르면 그럼 다시 그게 짜증나죠. 뒤를 딱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가니까. 그럼 다시 또 들어가서 또 쿠팡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봅니다. 심지어 쿠팡 사내 변호사 아는 사람 있는데 얘기 좀 해줘요. 전달드리겠습니다. 쿠팡 관계자가 놀랍게도 있었네. 아는 사람이 있어. 또 네. 뭐 쿠팡 전달해달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관계자 없어요? 없어요? 전달해 주세요. 네. 앙팡 관계자도 없어요? 사내 변호사가 무슨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힘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문장 더 있었죠. 예, 박하정 기자님이 취재한 그 사건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으로 팔로우 잘했습니다. 뭐지? 좋은 보도 감사합니다. 무슨 보던지 좀 매일 적어주세요. 새로운 보도를 하기 때문에. 좋은 네. 보도겠죠. 네. 정가의 보도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히로다님 또 하나 더 달아주셨네요. 사형 제도의 효과 등이 없어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다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사형을 고용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죄가 없다는 증거가 따로 나오지 않았다면 해야죠. 그게 피해자 측에 법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합법적 복수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0년이 지난 것이 시효의 완성이 된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동의되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30년이 되기 전에 집행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형 찬성론자시네요. 히로다님은. 저희 보도 아니지. 저희의 방송 이후에 법무부가
개정하겠다며. 네, 그 법무부 관계자가 그 발표하는 거 봤어요? 공식 보도에서 SBS 그 팟캐스트 잘 들었다. 최종 땡땡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됐다고 네. 개정의 어떤 전말을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진짜. 저희 방송이 아 진짜 이렇게 그랬어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개구라. 난 안 들어가지고. 이대로 말하고 넘어가야 믿는 청취자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이 나중에 개정 농담이라고 했다면 되는 거지 뭐. 제가 이 개정 소식이 있다고 우리 단톡방에 올렸더니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정 변호사님 그랬어요. 네. 아무튼 법을 문제가 없게 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어떤 성재 게? 아나운서 의견은 내가 알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요? 아니요. 내가 지금 물어볼 질문에 대해서 하정 기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가요? 그래도 뭐 예상이 되긴 하지만 사형제도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까? 네. 유교권 아니었어요? 능지처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교에 능지처참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야, 개념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유교는 덕인가 인 뭐 이런 거? 어질인가? 아 참교육이 포함되는 거예요? 유교에는?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막 그런. 아, 사형은 반대입니까? 네. 아니 저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죽이는 건 깔끔한 방법이에요. 살려서 고통을 줘야지. 더 무서운 사람이라 네. 나는 반대하는 거다. 그렇게 참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살려서 고통 주는 게 지금 뭐 이렇게 태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두는 거잖아요. 가둬두는 건데 그게 더 고통이 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더 오히려. 강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돼요. 안 예, 되나요? 좀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찬성론자세요? 찬성은 아니라 찬성론자이시구나. 제가 지금 설구치소에 있는 사형수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오. 지금 한 26년째 또 그 됐다고 사람도 하더라고요. 그럼 구치소에 있구나. 그 분의 옆방 분이 하소연하는 걸 들었는데 네. 뭐 26년 전에 이제 그 사형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계신데 뭐 어떤 교화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라면서 그냥 계속 거기 있는 막 거지. 그냥 막 생활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예. 저기 빨간 거 행패 명찰하고. 부리고 막 예, 행패를 부리고 그냥 욕하고 옆방에 있는 어차피 사형이니까. 예, 옆방 사람한테 뭐 나한테 뭐 좀 사달라 뭐 그러네. 이거 달라 뭐 그냥 뭐 안 돼요 또 범죄를 두고 봐 뭐 이런 식으로 또 살고 범죄를 있더라고요. 저질러서 무기징역 나올 만한 범죄 저질렀어 그 안에서. 그래도 이미 그럼 새로운 범죄니까 무기징역인데 이미 사형이라 의미가 없겠네요. 뭐 의미가 없죠. 네. 형장의 이슬로 가지도 않고. 근데 나와야지 뭐 사고도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무슨 폭탄처럼 되게 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럼 있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진짜 깽판 루 치는. 변호사는 사형제도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저는 찬성이죠. 오호. 저기가 진짜 유교 저기도 유교 보이긴 하죠. 유교적인 찬성이에요? 일단 존재한다고 하면 이제 그대로 집행을 해야. 아예 폐지되기 전까지는 있으면은 집행. 정말 천인공노할 우리가 소위 정말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죄를 저진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은유법을 많이 비유를 많이 사네요. 그런 의미인 거죠. 아니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 아주 나쁜 중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사람은 예. 사형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을. 뭐 헌법에서 뭐 국회에서 만든 제도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찬성론자의 논건데 헌법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 외에는 뭐 군사법원은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게 근데 반대론자들은 그래서 사형을 제도를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찬성론자는 사형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냐. 인정을 한 거다 뭐 이런. 왜냐면 사형 제도가 인정된다 이렇게 규정한 건 아니고 사형하는 거 외에는 뭐 어쩌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눈이로 직접 당한 사람이 가서 죽이는 거는 뭐 용서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해는 되는데 금자시다. 나라가 그걸 대신해서 죽인다라는 개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살인을 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는데 물론 다른 차원이지만 또 그것에 당한 뭐 피해자 마무리가 가족이 가서 뭐 죽인다 이런 거랑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오면 저는 하라고 하겠어요.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면. 근데 그게 그것도 아닌데. 공권력이 물론 이 마음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제가 그 입장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히로다님이 쏘아 올린 기사인데 제가 질문을 큰 공이었습니다. 큰 공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마지막 사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김짜장 그만짜장님. 네, 구 니가 가라 내가 갈까 임당. 지난주 10분 26초는 변호사님 의견이 맞습니다. 다보진 민트정님. 드디어 등판하신 뉴페 잘한다.
임수민 PD. 수민 PD님 목소리 매번 공지만 듣다가 오늘 이렇게 각오와 느낌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눈피셜 좋구 대알. 집중 탐구의 시즌 2가 나왔네요. 의료사고 소송을 맡아 절대 안 진다며 큰 소리까지 쳤지만 정작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은 변호사, 이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건 변협 내규에도 있을 듯한데. 네. 이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 3년 지나서 확인해 봤더니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았다고. 이런 거 다 쏟아져 나오는구나. 뭐 변호사도 하는 이제 사람이야 진짜. 변호사요.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네. 이런 어이가 일들이 없네. 있어서. 마동석 거기다 더 성대모사. 중요한 건 이제 김짜장 그만짜장님이 구 니가 가라 내가 갈까 님이셨다는 본인이 네. 이제 자백을. 몰랐습니다. 10분 26초는 근데 수민 PD님이 사연을 읽고 있던데 변호사님 의견이 맞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 지지난 못했습니다. 그 지지난주요. 아, 계속 좀 헤매고 있는 우리 박 기자님. 지지난주 그때도 의견을 잘못 다시 따라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10분 26초는 그런 의미였다. 아 지난주 댓글 다 지난주 네. 댓글을 말씀드리다가 어느 부분이었냐 제가 잘못했어요. 얘기한 그 거를 아무래도 이거 김짜장님 달 때 이거 시간으로 달지 마세요. 우리 헷갈리나 봐요. 아니요 다시 들을 때 그 재미가 있어요. 네 알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도 이번 주에 많이 왔어요. 그러네요. 생생한 살아있는 사연도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립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네 분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판결 뉴스 보면서 의문이 들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법처벌 조항을 보면 형법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항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징역과 벌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까요? 징역도 아니고 금고가 상한인데 벌금은 5년 이하 징역과 동일하다든지 징역의 상한은 높은데 벌금은 더 적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요. 어떤가요? 징역과 벌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까요? 질문입니다. 징역과 벌금의 기준? 네. 이라고 하면 네. 뭐 일단 법정액이라고 해서 이제 형법에 어떤 범죄가 뭐 몇 년 징역에 또는 얼마 벌금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그게 징역형도 가능하고 벌금형도 가능하다는 이제 선택을 준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선고형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사님들께서 양형을 다 판단을 하셔서 이 사안은 징역을 줘야 될 사안이다, 즉 중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징역형을 선택하셔서 얼마의 징역을 주시는 거고, 조금 경한 사안 뒷질문도 있지만 형의 경중이 있는데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더 경한 그런 형이라서 그 벌금을 선택을 하셔서 그 금액 얼마를 이제 부과하시는, 그렇게 결정되는 거죠. 기준이라고 하면. 중한죄는 또 아예 벌금형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럼요. 예, 징역형만 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존재하는. 경우는 벌금을 선고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벌금 선고해가지고 판결 확정되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같은 거 미리 보는 세 번째 사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네, 징역과 이어져요. 벌금은 서로 위계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까 질문에 이게 답이 궁금했어요. 나왔으니까. 있습니다. 네. 예, 오. 형법 그 제41조의 형의 종류가 있고요. 형의 종류는 뭐 1,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거운 순서죠. 예, 그 형법 또 제50조에 보면 형의 경중이라고 해서 무겁고 가벼운 자체를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형부터 해서 징역, 금고 쭉쭉쭉 가사가 6번 벌금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아까 여기 사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징역은 위에 게 더 세고 벌금은 두 번째 게 더 세잖아요. 예. 이거는 그거 그냥 이제 법정액이라고 해서 법을 만들 때 이 정도 한도로 해서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자체로 해서 징역이 더 높은데 벌금이 작고 뭐 징역이 작은데 벌금이 높은 죄를
따로따로 경쟁을 볼 수 없는 거고 징역은 징역끼리 비교하고 벌금은 네. 벌금대로 아. 비교하면 돼요. 그리고 예. 이제 입법자가 이거는 벌금을 좀 높게 해서 효과를 더 막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징역은 낮은데 네. 벌금은 높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범죄를 그렇죠.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징역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 계속 이어진 네. 질문 있었잖아요. 질문이 있어요? 2번에서. 경제적인 개인의 상황이나 돈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몸으로 때우고자 하는 개인의 의향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건가요? 일종의 밸런스 게임이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음주운전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오늘 또 집탐인데 네. 뭐 이렇게 사고를 낸 건 아니고 이제 단속에 걸린 거죠. 근데 자기가 돈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뭐 정식 의뢰인은 아니고 네. 지인이었어요. 네.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몸으로 때우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약간 알코올 수치 나오고 가다 걸린 정도인데 징역이 나오진 않잖아요. 집유라도 처음 어떻게- 걸렸으니까. 근데 처음 처음이고 초범이고 그렇죠. 알코올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거의 없죠. 가다가 그냥 단속에 걸린 거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서 막 판사한테 욕하라고 이렇게 막 조언해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판사한테 신발 던져라. 그럴 그러면 용기가 있으시대요. 그럼 이제 집행유예 정도. 근데 잘못해서 실형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제 뭐 아는 동생이라 이렇게 맞으면 실형.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의견상에 늦긴 하죠. 저도 형사권 많이 한지 오래돼서. 근데 뭐 경제적인 그게 어렵다. 해서 넣기는 하는데 뭐 넣는다고 뭐 받아주지는 반영이 되지는 않잖아요. 않죠. 반영이 되지는 않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뭐 케이스 같은 건 아니, 없었나요? 그리고 무슨 벌을 마음대로 골라. 그렇지. 애초에 정답이네. 어리잖아 이게. 주는 대로 받아야 근데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징역이 더 높다면 징역이 이제 집행유예도 포함이잖아요. 징역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벌이고 벌금이 낮은 건데 난 더 높은 걸 받고 싶다. 돈이 너무 없다. 난 들어갔다 나오겠다. 사정을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예, 조금이라도 좀 불쌍하게 받아준 근데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의뢰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해 주시면 아니 실형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뭐 근데 징역형, 징역형을. 뭐 집행유예까지 네.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그래도 판사가 벌금 5천만 원. 네. 괘씸죄로. 선생님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어디 골라 이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네. 뭐 어쨌든 반영이 잘 안 되죠. 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금고와 징역은 노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나누는 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블로그를 보니까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준다고 하던데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싶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입법에 따른 거고요. 예, 법률 상에 이제 징역 또는 금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게 범죄가 있고 네. 뭐 실화죄 같은 것처럼 금고만 딱 특정해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에서 그걸 고를 수 있는 거라서 이 기준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할 때 징역으로만 주느냐, 징역 또는 금고를 정하느냐, 금고만 선택하느냐 그런 차이죠. 이 기준은 이제 국회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란 말이 좀 어려운데 징역에서 일 시키는 걸 뺀 게 이제 금고죠. 예, 노역장 유치를 뺀 것만 금고. 구글에 금고를 쳐보니까 맨 위에 금고 쿠팡이 또 이런 쿠팡 정말 우리 삶에 너무 들어온 쿠팡. 금고를 많이 파는구나. 근데 이 형법 이 허위 진단서 작성은 이 같은 범죄 안에 징역도 있고 금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나 본데요. 예, 이거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리고 네.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이 이렇게 있는 거 많아요. 많죠. 예, 예. 징역 또는 금고. 그러니까 좀 이거는 죄질이 나빠서 일 시켜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일은 시키지 말고 가두자. 벌금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네.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범죄에 따라 애초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네, 그렇죠. 애초에 뭐 예. 징역이 없는 네. 근데 징역이 없고 금고만 있는 것들은 예외 없이 다 벌금형 과실범들이에요. 근데 과실범이 또 물론 징역형이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금고만 있는 경우는 과실범만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이 와서 놀라웠어요. 다음 사연도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창문 쪽을 바라보니 한 남성분이 줄에 매달려 저희 집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외벽 청소를 하나 싶었습니다. 집안이 밖에서 훤히 보이는 상황인데 빨래도 그대로 널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놀라서 항의를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창문을 바라보니 창문에 발자국 얼룩이 5개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화가 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같은 라인 이웃이 실리콘 방수 공사 때문에 줄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줄 작업은 위험하다, 작업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줄 작업이 필연적이었다고 해도 창문에 남은 발자국은 금전이나 청소 등의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웃과 1대1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관리사무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제가 어떤 부분을 배상 요구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창 밖에서 그러니까요. 고층인데 누가 날 보고 여성분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저는 또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줄작업 막 창밖에 누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형사로 비하될 줄 알았는데 민사로 가지고 침입을 하려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생각보단 다행히. 네, 다행이라고. 그 얘기가 이제 얼마나 이분이 놀라셨을까 하는 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줄 작업이라는 게. 요거 성환이랑 하나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이 책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책임을 0%에서 100%까지 했을 때 책임이 없으면 이제 0인 거고 하나, 둘, 셋 피해자분이 하면 손해배상을 동시에 말씀하세요. 관리사무소에 나 이거 너무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면은 생각할 시간 좀 그러니까 이 얼룩 생긴 거랑 이거에서 관리사무소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가 배상이나 네. 있다 없다. 본인은 표정인데 갑자기 이렇게 근엄해요. 너무 재밌는 표정. 네. 재미있는 거지 흥미로운 표정을 지어서 네. 그러니까 없으면 0인 거죠. 이게 지금 없거나 있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하나, 둘, 셋 하면 있다 없다로 네. 해주세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숫자로요. 숫자. 몇 프로까지? 몇 프로까지 책임을 져야 네. 되는지. 똑같은 거 아니야? 아유 0에서 설마. 0에서 100 우리 중에 저 0 있거나 아니면 숫자 하면 10단위로 가봅시다. 10단위. 10, 20, 30, 40. 뭐 영 아니면 100이죠 뭐. 아니 저기 네. 과실 저 내부 과실 비율 있잖아요. 부진연대 책임이면 하나, 둘, 셋. 10. 0. 근데 이 거의 0이라고 없는. 할 것 같았고 네. 제가 10이라고 한 거는 이제 뭐 0에서 10 사이다라는 저도 얘기죠. 저도 10하고 싶다가도 우리 이렇게 분분해? 답답해서. 그러니까 나도 난 0에 가까워요. 예. 0에 가깝습니다. 왜요? 아니 그걸 다 떠나서 관리사무소도 떠나가지고 네. 이분 창문 발자국 얼룩이랑 미리 공지받지 못한 점 갑작스러운 줄작업 때문에 놀란 점 이걸 다 합쳐서 배상 요구를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가 제일 저는 그 그거부터 청소 요새 용품 중에서 창문 밖에 닦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 안팎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혼자서 청소하고 돌아오는. 뭐 자석처럼 네. 나는 안에서 닦는데 얘는 밖에서 닦아주는구나. 아니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네. 그 알아서. 그 정도면 챗 GPT 아니에요? 진짜 신기해요 보면은. 내가 안 움직여도 된다고. 약간 로봇 청소기 같이 그럼 진짜 인공지능이네. 나 농담한 지가 건데. 잉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거. 근데 그게 소리 그거 하나 사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재능인데? 안에 근데 붙어 있는 거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석 같은 거 같고. 그러니까 밖에서 닦아주는 거. 네. 네. 하여튼 뭐 이분이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거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제일 짜증나는 거죠. 사실 비용이 큰 건 아닌데 그 심정적으로 느낄 어떤 짜증남이나 어떤 공포심은 그렇죠. 그런 사실 이게 것 때문에 네. 실제로 법에서는 이게 큰 돈으로 어려워서. 배상이 안 되죠.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 공감이 너무나 되는데 예. 또 밖에 이렇게 또 남자가 갑자기 창 밖에 있으면 진짜 무서울 텐데 그러니까요. 큰 배상을 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좀 그게 청소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웃한테 네, 이웃한테는 당연히 받죠. 청소비 청소비. 받을 수 있고 정말 이걸 뭐 소송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예고도 없이 남의 집 창문에 붙어서 저렇게 해서 내가 놀랐다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위자료 사유가 돼요. 근데 이제 약간은 액수가 배 배꼽 느낌이 예. 좀 나면서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으면서 좀 합의금을 좀 받던지 근데 큰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깜짝 현실적으로. 놀랐는데 뭐 별일은 아니었고 근데 뭐 또 이분이 만약에 뭐
뭐 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하셔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샤워를 하고 나와서 정말 네. 뭐 모습이 보여졌다. 그러면은 위자료가 좀 커질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냥 단순히 놀랐고 뭐 했다면은 이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관리사무소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창밖에서 이런 거 하는 거를 관리사무소가 막아줄 의무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도 한 10% 정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분의 만약에 피해 배상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네. 10%라도 있으면은 지난번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지만 관리사무소에 100만 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10대 90으로 나눠 갖는 거니까. 근데 네. 그게 0이냐 10이냐가 사실 천지 차이인 거죠. 네. 몇 퍼센트냐는 그들끼리의 내부적 부담이니까. 어쨌든 정 안 되면 관리사무소한테 중재라도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 내가 직접 하기 껄끄럽다. 네. 그런 거 그건 하나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그러셨네요. 네. 마지막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구 니가 가라 내가 갈까 현 김짜장 그만 짜장입니다. 더 길어졌잖아요. 음주운전 관련 기사가 많던데요. 오늘은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해서 벌금이 바로잡힌 기사를 봤습니다. 기소된 사람이 음주운전 범행도 인정하고 반성도 해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따져보니까 벌금액 상한을 초과하는 선고가 확인되어서 비상상고를 제기해서 올바른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검찰도 항소를 안 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비상상고를 한 거면 검찰이 잘못된 점을 인지해서 비상상고로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밖에 없는 거죠. 그 많은 판결 중에 비상상고를 하려면 누가 확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비상상고의 프로세스와 추가 예시 문의드립니다. 프로세스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검찰총장밖에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네. 검사도 못하고 피고인도 못하고 검찰총장만 할 수 있고 과거에는 비상상고를 잘 안 했었는데 많이 활발해져가지고 최근에 많이 해요. 네, 뭐 문물총장 때도 오. 치즈뽕 네. 문물 거꾸로 해봐 시작. 일무이문. 네 맞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죠. 한 10건 정도 하셔가지고 많이 받아졌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도 한 10건 정도 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비상상고는 필요한 제도예요. 이거는 그 재판이 부당하다 이 제일 오해하시는 게 뭐 재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대해서만 근데 확정이 돼가지고 네. 뭐 딱히 재심 사유도 없고 뭐 이런 경우에 법을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아까 그런 얘기 있었죠.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데 벌금을 선고했는데 진짜 검사 판사 세트로 다 바보짓 한 거죠. 벌금 변호사는 좋지. 알았을까요? 변호사 다 바보죠. 변호사 알았을 알았는데 수도 모르는 있죠. 척했을까요? 변호사는 멍청하거나 얍실할 수 있는 거죠. 얍실. 벌금형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지적하지 않는다. 근데 성공 보수 내용이 없어. 벌금이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나올 수 되게 없는 애매한 거니까.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잡아줘야죠. 그러니까요. 그 뭐 어느 검찰총장이든 간에 이런 건 좀 활발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이게 아닌데 이걸 갖다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막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네. 보니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네. 실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바로잡는 아주 특별한 구제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 절차에 441조로 규정돼 있는데 그 조항 자체에서 그 주어가 딱 검찰총장만 되어 있어서 네. 검찰총장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엔 검찰 내부에서 그런 법률 위반을 그치. 찾으면 이야기가 네. 나오죠. 모든 검사들 얘기해서 보고하겠죠. 보고해서 명의만 검찰총장 네. 이름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검찰총장이 엄청 제기하고 혼나겠다. 이제 대법원으로 바로 가는. 네. 특히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누구야 이래가지고 혼나고 그러니까 뭐 보도로 프로세스 뭐 누가 확인이 안 되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셨는데 보도로 알려져서 뭐 이제 했다라는 경우도 뭐 기사에 나오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노역장 유치를 뭐 몇백일 이상 해야 300일, 되는데 500일 이상 네네. 해야 되는데 300일만 해서 네네 그 그것도 전법 잘못됐고, 기준으로 전법 해가지고 기준으로. 잘못해서 비상상고한 경우도 그러니까 있었고 법정형 바운더리를 벗어나 버리는 네네. 선고죠.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태일 때에 과거에 이제 뭐 그 원장이 무죄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에 적용하는 뭐 근거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돼서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권고를 해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한 적도 있고 네 어쨌든 다양한 경로로 알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명의로 이제 직접 바로 잡기 그렇죠. 위해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짜장 그만짜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벌금 1,000만 원이 상한인데 1,200만 원을 또 선고해서 잘못된 거고. 어떻게 그런 건지 아까 모르겠지만. 무거운 걸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검찰 측 네. 비상상고는 이제 피고인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꼭 이제 강하게 처벌하려고. 이게 딱 상한이 1,000만 원인데 1,200을 선고했으니까 법률 위반은 확실하니까. 변호사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 멍청 파티네요. 아니 법정형을 벗어나는데 왜 아니야 근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나도 또 그런 일 근데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이제 1200이 나왔어요. 1심이었어요, 만약에. 근데 이제 이게 확정됐을 때 비상상고를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2심 만약에 1200이 나오면 변호사가 이거 잘못한 거다라고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때는 다른 뭔가를 해야 항소죠. 되는 당연히 거예요? 항소죠. 항소인 항소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거기서 이제 네. 뭐 향소심 그럼 안한 당연히 거네. 뒤집히겠죠. 그때 변호사 안 한 거죠. 그때 안 변호사 한 건지, 입장은 네. 그렇죠. 징역 맞았잖아요. 와 징역 벌금 나왔다 이거지. 와 1200이 사람이네. 피고인 돈 그래서- 엄청 많고 뭐 이런 징역 거죠. 맞고. 아 200은 그뭐 나는 절대로 감옥에 가면 안 된다고 약간 이런 사람이었나? 돈에 아까 그냥 막 오늘 뭐 평행이로 계속 연결되네요. 이거 지금 양자경 빌드업이 아니에요? 지금. 에브리웨어 어쩌고. 네. 좀 사연도 네. 풍성하게 이렇게 저희에게 주셔서 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메일 주소는 sbs보이스뉴스@gmail.com입니다. 네. 한 단어 SBS 보이스 뉴스. 네. 네, 화제의 판결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예비 검사인 황 씨는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서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면서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또 법무부는 이 예비 검사인 황 씨를 사건 직후 법무연수원 임용 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했고 절차에 따라서 임용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변호사 시험 보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임용은 되고 이제 보통 검찰이나 로컬로 임용되면 이제 변호사 시험 붙어야 되잖아요. 먼저 임용이 되고 로3 때 로스쿨 3학년 때 네. 그 이제 변호사 시험이 발표가 이제 다음 주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거 기다리면서 이제 신나서 이제 술자리 가졌다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네. 임용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거는 임용을 안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형량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약한 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혐의가 경찰 머리를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쳤겠죠. 2번 정도 쳤는데 문제는 공무를 집행하러 온 경찰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네. 됐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 폭행보다는 좀 범죄가 좀 높은 중죄죠, 사실. 그럼 변호사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 제가 뭐 오늘 술 먹고 경찰 머리를 한번 2번 때려볼까요? 그래도 변호사 자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이게 선고유예가 되시면 네? 저는 잠깐 뭐라고? 착각을 했네요. 경찰 지금 때리고 재판 가서 징역 받으면은 되나 싶어서 선고유예를 받으시면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뭐 나만 징역이야? 이 사람은 나올 수도 선고유예인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똑같이 때렸을 수도 했는데. 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근데 예,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는 좀 이런 걸 보면 화가 나는 게 이 사람한테 아 이게 뭐 이제 검사가 될 예정이니까 검사가 또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검사가 이제 경찰보다 위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머리를 때린다는 게 되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죠. 뭐 대도 뭐 당연히 안 되지만 되지만. 되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좀 또 약간 가짠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느낌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얘가 변호사도 못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머리를 2대 때렸다고 해가지고. 근데 경찰관이 출동한 것도 이제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고 일단 행인들한테 또 신랑이를 때리고 이미 신랑이가 있었어요. 아마 거기에. 그 행인 때린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다친 건 아니겠죠. 뭐 상해는 아닌 것 같고 폭행이 됐거나 경미해서 그냥 그건 넘어갔거나 합의가 돼서 합의가 되면 폭행은 안 나가니까. 얘는 술을 끊어야겠네요. 계속 그러니까 때렸네요. 지금 계속 때렸어. 이 인생의 첫 발을 지금 술을 이걸로 끊어야 하나 돼. 망친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그러니까 뭐
뭐 제가 편드는 건 아니지만 진짜 네. 그 실수 한 번에 자기가 여태까지 정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검사 되고 싶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했을 거 꿈을 아니에요. 지금 이룬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술을 안 먹으면 괜찮다니까요. 술 먹으면 버릇이 안 좋은 거야 지금 보니까. 오늘 주제로 지금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잘 연결. 네. 내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말을 잘 못하겠는 게 지난번에 정순신 아들도 그렇고 이 사람도 네. 그렇고 네. 제 수업 들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네. 이렇게 아니 그럴 아, 수도 그럴 수도 수업에서 있죠.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이제 듣고 이제 끝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돈 내고 내 수업 들었는데 내가 욕하기가 좀 미안하다 이거죠. 아니지 아, 고객 그거 왜 입장이 미안해요. 아니고 스승의 입장에서 맞아. 고객과 그게 아니고 저는 스승은 아니고 판매자입니다. 얘는 소비자. 그 고객이 아니. 왕이어가지고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가르친 수업에서 이런 내 수업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해야지. 참교육이다. 방금 유교 느낌 또 확 나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거늘 넌 왜 날 직접 밟냐 이러면서. 네, 제 생각인데 이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해주신 거는 네. 이 상황을 그래도 조금 배려해 주시고 이거 보나마 예. 자기 이제 검사 임용 아니다 이렇게 하면 예정이라는 거를 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그걸 해달라. 더 괘씸한데? 보고 지금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게 선고 유예가 낫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선고 이후에 나중에 전과로 안 남죠. 없어지죠. 네, 뭐 몇 년 지나면 2년간 뭐 예, 그럼 2년인가? 그때 사라지죠. 재응시할 수 있나요? 검사 아, 시험. 지금 이미 찍혔죠. 이거는 사실 법무부가 검사 임용을 해도 돼요. 안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해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의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여론도 안 좋아. 이런 애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드러낸 예. 거라서 이거는 뭐 충분히 다시 임용해도 해도 뭐안 되는 되겠죠. 부분인데 이제 가능한 한 부분인데 이제 법무부에서 안 하겠다 또 의지를 한 역으로 거고. 얘기하면 예. 범죄가 아니어도 어떤 비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선고 이 뭐 삶의 위원회 사생활이 이런 데서. 너무 뭐 물러나다든가 뭐 이런 게 그럴 수 있는 있으면.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괘씸하고 꼴보기 싫은 범죄인 건 맞는데 이게 중범죄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또 더 죄송한 얘기인가? 재수없다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여러 근데, 가지 요소가 있죠. 술에 취해 그리고 검사 예비가 경찰한테 또 검사 머리를- 예비니까 더 그리고 그런 술을 거예요. 먹고 때려. 술을 먹고 머리를 때려. 차라리 일반인이 이런. 했으면은 술자리 나가면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엄청 이런 많잖아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서 비난 근데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있는데요. 네. 그 경찰관 분들은 네 분이서 그 부부한테 이렇게 공무집행을 하다가 이제 막 좀 맞으시고 상처가 나시고 해서 경찰이 4명 상해까지 있었던 부부가 다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이거 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분이 막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자기 깨물기도 남편을 하고 막 위에서 막을다가 이제 또 예. 상처를 냈구나. 근데 너무 그날도 유형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서로가 그 이제 그 저는 합의를 하고 경찰관들한테 사과를 구하고 이제 절부론사라도 받으려고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 결코 이제 안 해준다, 뭐 할 마음 없다, 볼 생각도 없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저희가 재판에 증인으로 모셔서 증인신문까지 했는데도 그때 감정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괜히 모셨네요. 그리고 피고인들 있는 자리에서는 증언도 못 하겠다 그래서 피고인 다른 방으로 보내서 증인신문까지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래도 이분이 정말 사과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관이 선처를 구했다는 선처를 점이 이제 구했대요. 반영은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선고 유예가 저는 뭐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무튼 이런 일이 또 있어서 참 이런 술 한숨을 많이 특집이 때문에 쉬었습니다. 들어온 판례 아닌가. 네. 술이 문제다. 술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이제. 스튜디오에서 술 냄새가 좀 나네요. 네. 집중 탐구. 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낮이죠.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에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많이 다쳤다고 하고요. 이게 뭐 잊을만 하면 음주사고가 나고 진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분들이 생기고 또 여긴 스쿨존이었고 이런 일들이 다 겹쳐서 또다시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은 뭐 특별 단속도 하고 경찰청장은 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을 받게 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뭐 윤창호법도 생기고 민식이법도 생기고 막 관련한 일들이 계속 개정이 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그 답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언급되는 취 감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제가 이거는 형량이 얼마 나왔을지 퀴즈를 내려고 가져왔어요. 빨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퀴즈가 있었네. 제가 네. 그거 못 봤어요.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본을 읽어보고 왔는데. 아주 제가 소심하게 써놨죠. 지난해 6월 오전 11시 50분 대구 달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가 이게 그 보행섬 그쪽에 있는 보행자를 들이받았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만취 상태. 사고를 당한 B씨는 숨졌고 A씨는 이전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적발을 전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 저도 지금 대략 두 차례나 있었고 요것만 놓고 봐서는 그리고 사망을 했죠. 네. 그냥 이거는 실형인데요, 당연히. 이것만 실형입니다. 놓고 봐서는. 네? 징역 징역 몇 년? 1년. 오, 너무 이렇게 진지한 고찰로 답을 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징역 1년. 그냥 이 법 대략의 느낌. 법 감정을 아, 제 여쭤보고자. 법 감정은 아니고 네. 왠지 이렇게 나왔을 것 일단- 같다. 일단 그랬을 근데 것 일단 같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 그거 알려드릴게요. 아. 그냥 진짜 법 이런- 감정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법감정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몇 년을 맞아야 되냐 이 사람은. 아, 법 감정으로 네. 내 느낌으로. 네. 200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죽었어요. 두 그리고 번이나 음주운전. 156. 번이나 156이면은 구간 중에 1, 2, 3단계 중에 2단계죠. 2단계? 3단계 아니에요? 3단계는 0.2가 넘는 거죠. 아, 맞아요. 네. 징역 10년. 10년. 음. 네. 법 감정. 근데 전 보나마나 안 변호사랑 나왔겠지? 법감정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법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보나마나 근데 10년 안 뭐라고? 나왔겠죠? 깜짝 놀라셨네. 네, 그 말 하니까? 그거 제일 먼저 해요. 제 법감정 있나 봐요. 빨리 다 넘어가야 돼. 6년. 네. 저는 네. 법 감정 아니어도 돼요. 법감정 아니어도 돼요? 네. 15년. 법 감정 아니라면서요? 감정 있어요. 네.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너무 낮네요. 진짜. 최저형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 숫자 네. 중에서. 그러니까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그 양형 이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형 이유를 사실 모르니까. 네네 뭐 여러 사정 우리가 모르는 사정들이 모르는 사정이 또 있죠. 있으니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형사 공탁 3천만 원을 했다. 뭐 이런 이유들이고요. 그밖에 없어요? 뭐 합의했다는 게 있는데 이 유족들은 보험사에서 돈을 받은 건데 이게 우리는 합의인 줄 몰랐다라고 그럼 이제 좀 설명을 그러네.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어쨌든 뭐 합의가 됐다라고. 공탁을 했다는 거 자체가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안 받으니까 공탁을 한 거거든요. 3천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네. 그걸 다 따져도 뭐 5년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아까 누가 가족들이 5년이라 막 그랬어? 제 6년 하나 더 썼습니다. 저는. 아, 하나 더 썼어요? 하려다가. 그 네.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면 지금은 윤창호법이 적용돼서 네. 죽게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최소 3년인 것이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벌금도 있고요. 요건 징역은 최소 1년 네. 아니면 이제 벌금이 나올 수도 있죠, 상해는. 네, 요 윤창호법은 위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윤창호법이 위헌 나온 부분은 2번 걸렸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그렇죠. 그 첫 번째 범죄와 두 번째가 10년이 넘어간 경우에까지 네, 가중처벌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해서 10년 안에 2번 해야 가중된다. 그쵸.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참고로 네. 이제 윤창호법 위헌 나오지 않았어요 이러실까봐 네. 가중 부분이 위헌이 된 것입니다. 시한이 없는 가중 부분이 위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무기징역을 할 수도 있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3년 이상 나올 거고 그렇죠. 무기징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고가 안 나도 그냥 이제 운전만 하다가 걸렸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그 구간 제일 높은 구간 0.2%보다 높을 때 그냥 단속에 걸렸어. 그죠? 네. 뭐 사고는 안 냈어. 네, 이럴 때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엄청 만취 상태에서는 최소 네. 2년 이상인 거죠. 물론 이제 네. 벌금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냐? 왜 집유로 막 집에 가고 벌금 내고. 벌금 내고 그 김세론 씨 벌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진짜 다치진 과거보다 않았지만 높아진 건 사람이? 확실해요. 네, 과거 예를 들어서 약 한 10년 전하고 예. 비교해 보면 뭐 체감상 예를 들어서 벌금 한 500만 원 나오던 게 이제 1,500, 2,000이 나오는 정도로 높아진 건 맞지만 네,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는 아까 예시로 든 문제도 그렇고 네, 심지어 사람이 뭐 그냥 걸린 것도 문제지만 걸린 것도 예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언제 저렇게 할지 모르는 사람인 거고. 네, 근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뭐 어린 학생이나 뭐 아니면 혼자 돈 벌고 있는 집의 가장이나 이런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는 정말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사고에 비해서는 너무 형량이 낮다라는 여론이 그리고 있죠. 자기 스스로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 정도의 이제 음주운전들은 운전할 때나 뭐 시작할 때나 거의 시작할 때부터. 근데 그래서 봐주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막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을 죽게 해도 기본적으로 죽이려고 고의범은 했다.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따가 좀 설명을 제가 하려고 가져온 게 좀 있긴 한데 네. 원인에 있어 뭐 자유로운 행위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거는 다 과실범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술을 마셨고 저 앞에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차로 치면 재밌겠는데 죽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인두비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려면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게 무겁게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술 먹어서 실수로 어쨌든 뭐 실수란 말이 화가 나지만 뭐 법에는 고의랑 과실이 있는데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이제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주 드물게는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걸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나 술 먹고 운전할 거야. 사람들 여기 엄청 많은 거리야. 막 그 홍대 거리 같은데요. 차도 잘 못 들어가. 근데 여기를 술 먹고 막 달리면 이런 경우는 그 누가 다치거나 죽어도 상관없다가 될 수 있어서 아주 드물게 미필적 고의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 이 얘기를 지금 좀 해볼게요. 잠깐. 네. 이게 행위가 두 개거든요. 원인행위랑 실행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인행위는 술을 마시는 거고 원인이네. 실행행위는 상해랑 사망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근데 원래 두 형법에 단계가 있는 거네. 그렇죠. 이 범죄만. 그래서 원래 형법에서는 사실 실행행위를 할 때 나 쟤를 죽여야겠어 생각해서 쏘면 고의 살인이고 실수로 내가 이거 장난감 총이야 이러다가 나가가지고 죽으면 네. 과실치사가 되잖아요. 네, 네. 행위 당시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 예외가 없습니다. 형법은 행위 당시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만취를 했어요. 네. 0.5야. 네. 너무 높은 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0.5.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본인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럼 진짜 아무 의식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을 치거나 다치게 할 때 그 순간에는 고의랑 과실이 없는 거예요. 과실도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과실이거든요. 이런 이제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법학에서 아주 옛날부터 이걸 처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국민들의 이제 사실 법 감정은 그쵸, 예. 애초에 한 잔을 들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거죠.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들고 국민들은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아주 좋아요. 살인의 고의가 있는 아주 거지. 그걸만. 그러니까 요거 좀 어렵게 얘기하면요.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라고 합니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형법학에서도. 무슨 소리냐. 술을 마시고 내가 쟤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네. 근데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좀 취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만취 상태 만들어서. 네. 아니면 내가 이게 술인지 모르고 실수로 마셔가지고 뭐 만취가 돼서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그 술을 마시는 원인 행위를 할 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봐서 그 다음에 일어난 실행행위에 그 고의 과실을 결합시켜서 처벌하는 이론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우리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어려운 좀 머리가 아프죠.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해요, 그걸? 적용하죠. 실제로 그게 제일 먼저 적용된 사건이 배우 조모 씨 사건입니다. 조모 씨? 뺑소니 사건이요. 그분이 이제 예능에 개그맨. 예능 세바퀴 이런 데 많이 나오시다가 네. 그거 이제 인터넷에서 그게 여론이 이렇게 하면서 막 별명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방송 다 맞아. 그만두신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우리나라 대법원 원인에 있어 자유로행위 1호 판결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걸 주장을 했어요. 나는 이거 술 먹고 나서 이제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너가 술 먹고 이런 행위까지 야기된 그 전체 과정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실제 실행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술 마실 때부터 전체 과정을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좀 쉽게 설명하면.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면은 아무리 변호사가 해준다고 해도 자괴감 들 것 같아, 나는. 변호사가 근데 해준 것 같긴 해요. 너무 자괴감 들 것 그렇게 하자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받아진 거고 결국 이제 정리하면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면 자기가 운전대를 잡는 습관이 있거나 지금 내가 차를 가져와서 술을 마시면 운전을 의식이 없어 운전하게 될 거라는 거를 맨정신에 알면서 술을 마시고 나 술 마시고 대리 잘 안 부르는 스타일이야. 뭐 특히 전과가 있어. 그러면은 뭐 무조건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뭐 술 취해가지고
만취라 가지고 처벌 안 되고 그러지 근데 않아요. 100%그 원칙이 적용된다기보다는 그때 좀 조금 비율이 다르긴 다르겠네요. 전 그렇죠. 예. 무조건 고의가 있다고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봐야 되나? 그래서 이게 가서 형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뒤쪽에 네. 사실 주제이긴 한데 그 얘기가 먼저 나와서 여기 집탐 대본 8페이지에 아래쪽에 네, 네. 성범죄를 예시로 든 거. 아 그죠. 여기서 이제 1, 2, 3번이 있잖아요. 네. 요걸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원자행을 규정한 거거든요. 이게 원자행. 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그러니까 뭐냐면 원인이 네가 술 마실 때 넌 자유로웠잖아. 그때 네가 자유롭게 판단한 거잖아. 네 잘못이야. 이게 잘못을 책임지게 하는 이론입니다. 성범죄도 이제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게 주취 감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감경해 주는 게 주치 감경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냐 하면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 1번 예를 들어서 범행의 고의로 일부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맨정신에 용기가 못하겠어. 필요해. 맞아요. 그렇지. 그렇죠. 저지르고 싶은데 뭔가 뭐 용기가 성범죄나 없어서 살인이나 일부러 막 술을 먹거나 아니면 자의로 내가 걸리면 나중에 핑계로 대야지라고 하면서 술을 막 먹고 약물을 막 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만취 상태가 오히려 오히려 가중 가중이 요소가 된다.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가중 요소. 그리고 고의는 없었고 내가 예견은 하지는 않았지만 뭐 과거의 경험, 뭐 습관이나 뭐 전과나 뭐 몸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춰서 내가 술을 먹고 이러면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 네. 가능성이 있는데 또 막 그렇게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감경 요소로 쓰지 않는다. 그 제로가 되는 거죠. 만취 네. 때문에 가중되는 것도 아니고 감경되는 것도 기존 아니고. 전과가 있거나 그 습벽이라고 하는 그쵸, 그쵸. 습벽. 습관 이런 게 있는 사람에 한해서 네. 이게 근데 이게 또 습벽인데 예견을 못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견하면 1번이 돼서 가중이 되고. 근데 예견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나 예견했는데 예견 못했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아니 술 먹고 사람 때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술 먹었잖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술만 먹으면 사람 때린다. 네. 그럼 네가 얘기 못했다는 게 거짓말이지. 이렇게 갈 수는 있죠. 다른 간접 증거들로 네. 인해서 네. 그런 걸 아니면 지금 모아서 결과가 너무 입증하는 거지. 중대하게 크면은 네. 좀 그러겠죠. 사실 원래 결과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계속 형량이 너무 낮다. 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보는 것도 이제 좀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조금 손을 봤어요. 그 중에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고요. 좀 더 이제 일반 사고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만들었고요. 음주 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 교통사고 유형 등에 따라서 가중된 양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케이스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위험 운전 치사,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이 죽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뭐 가중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근데 적용하다 가능한데 보면은 그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나요? 그 정도로? 거의 없죠. 그게 이제 최고를 우리가 상정해 본 거고 네. 그거보다는 어마무시하게 조금 나오죠. 근데 궁금하다. 역대 음주 관련 재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온 건 뭘까? 궁금해요. 그러게요. 다음 시간까지 과제로. 선지 아나운서가 조사해 오세요. 그리고 하정이가 조사 안 한 것 같은데. 네. 아니, 모르는 갑자기 내용입니다. 궁금해져서 아니 궁금할 만합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조사해 오세요. 지금 찾아볼게요. 또 하와이에 네, 안 검색, 갔었으면 검색. 하와이 안 갔었으면 찾아올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리고 이때 공청회도 있었는데요. 이 교통범죄 양형 기준 관련해서 이제 패널로 참석하신 한 경찰 패널이 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게 감경 요소에 반영되어야 하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가입을 하는 건 의미는 있죠. 근데 그럼 가입을 안 하면 네. 피해 구제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치료비 이런 거가 거의 안 되는. 그래서 네. 뭐 사망이든 상해든. 네. 그러니까 가입하고 안 한 건 전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하도 이게 형량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네. 다 화가 나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왜 깎아주냐. 뭐 전체적으로 그런 높이는 건데. 건 뭐 네. 별개의 문제지만 가입한 거는 또 감경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신속한 피해자 회복에 영향을 중요하죠.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 이거를 바로 불리하게 만들어버리면 조금 받아들이긴 어렵다라고 양형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뭐 거. 누구나 가입하긴 하지만 사실
누구나 가입. 제 차가 없어 잘 몰라요. 누구나 가입해요? 거의 다 가입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몇 세 이상 약관이나 뭐 부부 한정 이런 걸 들었는데 네. 제3자가 운전해서 이제 보험 적용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보험 가입 안 한 차는 거의 뭐 대포폰 같은 느낌인데요. 거의 보험 가입 안 하는 안 없죠. 한 사람 안에서 뭐 사고 났는데 피해자가 한 푼도 못 받고 뭐 이런 것도 기사 한 번씩 나오던데요. 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가입 그죠. 안 한 사람. 아니면 뭐 리스 이런 거 하면서 회사차 이런 뭐 거.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이 또 다르다고 막. 제가 너무 밝은 데만 만나요. 어두운 데는 가입 안 하는. 근데 확실한 거는 뭐 대포차, 그러니까 대포폰. 어디 뭐 대포폰. 회사나 이렇게 통하는 차 아니고서 개인이 사는 차는 거의 가입하는 것 하는데. 같긴 아. 해요. 그렇군. 네. 그래서 주치 감경을 규정한 법을 아예 개정해서 바꾸자. 주치 감경에서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에 이르는 사람은 아예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적용되는 걸 빼버리자는 아예 노 네. 감경. 아예 할 수 없게. 그러니까 사실 이 규정 얘기를 좀 해보면 10조 1, 형법 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아예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은 아예 처벌 안 하게 돼 있고 이 항은 아예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능력이 좀 약한 사람은 감경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항 자체는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지 뭐 너무 유아라든지 유아가 실수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유아는 뭐 어차피 유아는 빼야 되겠다. 유아는 어차피 형사 미성년자랑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정신병이나 네. 아니면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사람에게 범죄를 당해도 피해자는 화나는 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 사람의 가해행위를 비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렇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건 이제 술 먹은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술 먹은 거에 대한 시선 자체가 일단 별로 곱지가 않고요. 지가 좋자고 먹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술 취했다고 해서 누가 지나가면서 나를 쭉 쳤는데 술 취해가지고 치면 더 짜증 나거든요. 사실 보통 사람이 쳐도 짜증 나겠지만. 맞아요. 근데 술 취했다고 감경해 주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뭐요? 더 화가 나지. 술 취한 심신장애는 감경해서 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 아예 거죠. 빼버리자는 의견이시죠. 네. 우리나라 술에 너무 관대해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고 자주. 뭔가 잘 마신다는 미덕처럼 이렇게 할 때가 요즘은 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많이 그랬고. 코로나를 계기로 많이 줄긴 맞아요. 했지만. 그런 거 맞아요. 거기다 개정안에는 그 음주 플러스 마약 투약이 있네요. 그래 네. 이제는 마약도 요즘 넣어야겠다. 우리가 원래 집단 마약도 좀 생각하고 예, 있었잖아요. 네. 마약 마약까지도 얘기가 너무 많이 이제는.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배승하 양 오빠가 국회에서 이제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음주운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신상 공개하자는 법도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성범죄처럼 네네네. 그런 강력 범죄처럼 이제 위원회 거쳐가지고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름 공개될 사람이요? 네. 네. 그거랑 이제 뭐 2회 이상 뭐 일정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까먹었는데 일정 기간 이상 2번 이상 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공개하자 신상. 네네. 이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있었습니다. 수는 있겠네요. 신상 공개라는 게 뭐 명예나 인격이나 그런 문제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하는 건데 음주운전을 해서 효과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일반 법 감정 자체는 아직도 처벌수가 낮다고는 생각하시지만 그 법원 내부에서는 네. 예전 그 나오던 판결들에 비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는 처벌 수위는 높아져 왔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저희- 못 따라갈 뿐이지. 그렇죠. 예, 그의 괴리가 있는 거지. 네. 점점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뭐 법원에서 일반 법관정을 좀 더 반영해 주셔서 네. 조금씩 더 처벌을 수위가 높아지면 야금야금 야금야금 높여 조금씩 그 갭을 좀 줄여 나갔으면 갑자기 확 높아져 있고 언젠가 보면. 음.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뭐 나 거의 안 먹었어. 나 대리 안 불러도 돼 이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요즘에는 그 요즘 음주운전 걸리면 너 차 팔아서 벌금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였지만 정말요? 지금 물론 이제 그게 좀 과장한 거지만 몇 번 네. 교육 듣고. 전과가 있었다든지 아. 이렇게 되면은 벌금 2천만 원 우습게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뭐 집행유예 나오기도 하고 그럼 2천만 원이면 차 팔아서 내는 거잖아요. 중고차값 그 정도 사고 하니까. 크게 나면 그것도 안 나와요. 거다 하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배우 김세땡 그 친구는 얼마 나왔나요? 2천만 원. 2천만 원 나왔나요? 네. 그 전과가 있었나요?
없었던 전과 걸로 없었는데 알고 사고가 있어요. 났죠 아마. 사고 나서 뭐 그 앞에 전압기인가 막 부셔져가지고 상인들이 피해가 컸다. 상인들이 막 정전되고 전기 인명 네, 피해는 그랬죠. 없었지만 네네. 그런 초범인데 2천이 나오네요. 네. 근데 뭐 생계가 어려우시다고. 그냥 단속에 걸렸으면 이제 2천은 안 나왔을 거고 그래도 뭐 50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전 서로 챙겨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요? 같이 마신 사람들끼리 꼭 제가 대리를 그러니까. 부르는지 그 출발하는 모습까지 꼭 봐야 돼. 그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련히 알아서 불러서 잘 갔겠거니 특히 여러 명이서 마시면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방법이다. 끝까지 꼭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 영상 떴던데 배달하는 분이 봤어요? 오토바이. 아니. 차 이상하게 막 음주 이렇게 가니까 그거 앞에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영상 떴어요. 그래가지고 막았어. 막아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어휴, 그 처벌받게 위험하지. 했습니다. 어휴, 근데 그 위험하게. 사람 위험하고 응? 다칠 본인도 위험하시게. 분도 위험. 그쵸 뭐 그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일단 제가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차가 막았더라고요. 막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는 인지가 있었나 시민 보다. 의식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아예 의식이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진짜? 그렇게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술을 먹고 운전하면 내 차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힐 수 있을 거는 당연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인지조차 안 되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사실 내가 이게- 집에 갈 수 있다. 이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술을 마시면 의식이 거의 없어진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네. 취하면. 그래도 그러면 내가 이제 사고 난 사람들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변명은 안 되지만 네. 운전대를 잡은 기억도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형법에서도 기억이 없다는 거랑 그 당시 판단력이 없다는 건 별개라고 합니다. 그렇지.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판단할 거 부분이 없었다, 뭐 비난할 수 없다 네. 그럴 수는 없는데 아예 그냥 자기 루틴이잖아요. 집에 갈 때 뭐 차 열고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둔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몸에 좋겠는데 입력돼 있는데. 입력돼 있는데 술 먹은 상태에서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동 반사로 되는 일이다 그만큼 보니까 위험해. 근데 그래서 경각심이 없었군. 사전에 아예 뭐 차를 두고 온다든지 아니면 선재 아나운서 말처럼 같이 먹는 사람들끼리 미리 챙긴다든지 네. 왜냐하면 초범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 먹으면 운전하는 습관인지 몰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과음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평생 과음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과음을 했는데 그냥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안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변명의 여지는 없는 거지만 이제 그만큼 부지불식간에 될 수 있는 범죄다 보니까 뭔가 저는 처벌도 처벌인데 난 서로 챙겨주는 게 사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술집에 같이 뭘 먹은 사람. 해가지고 술집에 네. 뭘 그리고 그런 도우미를 세워놓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초에 음주운전 방지 도우미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당신 차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술을 취해서. 마시는데 차를 가져간다는 거는 음주운전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뭐 좀 우리 더 집에서 대리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면은 돈 아까워서. 돈 그거 아깝고 그러진 않죠. 저 5만 원 내고 대고 그냥 했는데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뭐 그럴 수도 위험 있으니까.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저는 있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주는 나빠 처벌 강화해야 돼 이런 나쁜 놈들하고 이제 방송 끝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원인을 따져보면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아예 못한 상태로. 그럼 차를 두고 가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차를 술 놔두고 마실지 가고. 몰랐어. 그래서 저는 챙기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난 챙기는- 결국에는 그게 되게 같이 중요한 먹은 것 사람이 같아요. 서로 챙기는 게 챙기는 제일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남는 문제 하나네요. 혼술. 아 죄송합니다. 혼술은 집에서 드세요. 하자. 네. 아니 분위기 있는 가게에서 먹고 싶어요. 아니야, 혼술은 집에서 해. 그러면은 바라보면 택시를 잘 이용하세요. 들어가야 되고 네. 집에서 먹는 게. 혼술 좋겠습니다. 집에서 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하남시 사고도 막 링크를 보내드리고 했지만 진짜 하루 아침에 너무 날벼락 같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그 이 대전 사고에 그 운전자 CCTV 보도 나온 거 보셨어요? 배승아 네, 예, 봤어요. 가해자. 휘청휘청해서 차로 가는 거. 차로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밑에 해가지고 걷지도 가가지고. 못하는데 운전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고를 낸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시간 자체 사고 시간 자체가 낮 2시 뭐 맞아요, 이런 나. 그럼 뭐 밤새서 마신 건가 아니면 오전에 낮술을 한 아침부터 건가? 마셨겠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그게 아무튼. 중요하진 않죠. 근데 전 그 피해자 부모님 동의하셔가지고 사진 배승아랑 네. 사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못 보겠더라고요 사진을. 마음이 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뭐 오늘 형량 얘기도 했지만 선재님이 말한 것처럼 안 해야죠. 뭐 일어났는데 처벌 세게 그리고 하자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하기 함께 전에. 술을 줄여야 돼.
그냥 술 좋은 마시는 지적, 좋은 횟수와 지적이다. 양을 우리나라 사람 다 같이 줄여야 된다. 금주법 같은 건가요? 아니 금주법은 아닌데 정말 절주법. 모르겠는데 플로리다주에 이게 뭐 네, 캠페인인지 남양주 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주마다 달랐죠. 비단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술이 일으키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반성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저기 다음 주에 회식 한번 하죠. 이것이 어떤 시니컬한 멘트였습니다. 저의 술 없는 회식인가요? 마무리. 아니요, 술 마시자 이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은 결국 또 술자리 코로나 아. 끝나서 신나서 술자리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회식 한번 뜻이야. 합시다. 네. 회식은 아무튼. 회식이고 음주는 음주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무튼 저희 오늘 방송 이렇게 네. 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무겁지 않은 우리가 계속 무거운 것만 네, 좀 연속으로 하고 있네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좀 네. 우리가 봄에 걸맞는. 네, 봄에 봄에 걸맞는 봄에는 마약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제가 그러니까 이제 마약 근절? 그러니까 기승을 뭐야? 부리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기승을 꽃가루? 부리기 때문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마약. 그러니까 마약을 막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해 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봄- 솔직히 노렸죠, 변사님. 솔직히 노리셨죠. 네. 터질 것 같았어요. 네. 하면서 네. 마약. 잘했어. 네. 한번 빵 터트리신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봄스러운 이야기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